이 영상은 어, 아이디 규김, 실명은 거론 안 할게. 그래서 규김 군이 메일 날린 거 잘 봤고, 아저씨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방향으로 한 번 더 참고를 해라,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날리다가 한 번쯤은 영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규김군한테는 아저씨가 영상으로 대답을 해줄게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저씨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대나 디자인대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럼 네가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한 당신이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이 잘하는 청년들에게 대학을 가라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저씨가 하고 싶은 것은, 아저씨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디자인을 별도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가 좋아하는 이런 페이퍼 크래프트를 가지고 뭐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외국 작가들과 연결이 되고 박람회 초대가 되고 젊은 시절 20대 때 이 나라 저 나라 방문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아저씨 스스로가 나는 아티스트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박람회를 한다든가 갤러리에 초대가 돼도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못 모를 때는 뭐 페이퍼 크래프트 아티스트, 뭐 디자이너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뭐 폼 재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냐 그러면 당신은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다 라는 게 한 반이고, 그 다음에 너는 정말 참 아이덴티가 참 그런 클리어한 그 기술자다, 엔지니어다 라는 두 가지가 반반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너가 디자이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엔지니어다 라는 말을 참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만났던 지인들,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지내고 지금도 초대가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전시를 한다든가 할 때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아저씨는 안 가죠. 왜냐면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무슨 작품을 만들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거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록하고 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료를 보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런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페이퍼 크래프트 기술자가 많은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나와 교류했던 친구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내 주위, 아저씨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지는 아저씨는 몰랐어요. 그냥 뭐 동네 아저씨인데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이러고 지냈지, 그 친구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뭘 하는 사람이든 아저씨는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친구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연락 안 하고 그냥 끊고 지나면 되는 거고, 대부분 내게 아저씨한테 접근해오고 친구가 되었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지금 세월이 한 15년, 20년이 지나서 주위에 미술이나 디자인 관련한 이렇게 지인들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참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근데 그거하고 지금 잘하는 지금 규김이 질문한 우리나라 미래를 이 친구들이 뭐 후학을 양성하거나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전해준다기보다 그냥 지들 먹고 살기 바빠요. 아저씨는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일부러 이 답장을 아저씨가 17일을 넘겨서 지금 업로드 하는 건데, 시험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통해 가지고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버렸겠죠. 참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아저씨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미술대나 디자인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자기가 갈고 닦은 학문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아저씨가 어제 통계청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한 해 미술과 디자인과 관련한 학과, 학교에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거의 3,500명이 되더라고. 그 3,500명이 과연 자기가 공부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디에서 취업하는지 오히려 아저씨는 되묻고 싶어. 오히려 거꾸로 여러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는 S대 교수나 H대 교수가 있으면 과연 이런 친구들이 졸업해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보나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 아저씨 경험으로는 학교 공부와 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 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거 졸업해서 사회에 나오면 회사 취직하면 그 회사 특성에 따라서 다시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그걸 아저씨가 회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저씨가 무슨 대한민국 전체 디자인계나 미술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미술이나 디자인, 아저씨가 아주 그런 방향에 발이 넓은 줄 알고 질문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저씨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대답을 제대로 해주려면.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주위의 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잘 몰랐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면 그냥 친구지. 뭐 네가 어디 대학 나와서 뭐 뭘 했고 이런 캐리어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술 한잔 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한국에서 미술이라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내가 뭔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서도 안 되고 졸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술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애시당초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나 모르겠는데, 학교마다는 내가 우리 교김이 질문을 해서 한 며칠 우리 한국 거를 막 뒤져봤어요. 얘네들이 졸업해서 어디에 취업을 하고 도대체 우리 한국 디자인이나 미술 산업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한번 뒤져봤어. 그리고 아는 친구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학교는 막 홍보를 해. 뭐 아저씨가 찾아보니까 무슨 학과가 있더라? 한국이 보니까 한국은 전체적으로 미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아직까지 뭐 파인아트가 있고 뭐 전통 무슨 현대 무슨 응용 막 조소 막 나눠놨더라고. 그것도 아저씨 이해는 못하겠어. 그런 미술을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조형 건축, 또 그다음 미술 이론, 뭐 그래픽, 멀티, 뭐 실내, 제품, 산업, 공학 막 나눠놨더라고. 그냥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괄적이고
대단히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폭이 넓거나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직종, 특수한 직군에 아주 몰려 있고, 이런 특정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해봐요. 손바닥만한 데서 시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또는 개인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도 장르가 아주 폭이 좁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내는 디자이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길래 한 해 졸업하는 애들은 3,800만 명 정도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디자인 대전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디자인 대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획, 연출, 구성, 프로덕션, 에이전트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어요. 모르지. 아저씨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좀 있는데, 아저씨가 한국에서 참여한 그런 박람회나 이런 쪽에서 이걸 전문으로 했던 친구들은 없어요. 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아는 교수들한테 연락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작가들 끌어모으고 하는 걸 지켜봤지, 외국은 이걸 전문적으로 그런 오더가 내려오면 에이전트 하는 사람들 매니지먼트 하고 이렇게 헤드헌팅 해가지고 평상시 때 그런 사람도 있고 큐레이터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박람회를 한다 했을 때 구성되는 인물, 외국에서 박람회를 한다 그랬을 때 구성되는 스태프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외국에는 그런 어떤 미술이나 디자인, 이런 박람회나 갤러리나 이런 이 대중화할 때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전문 디렉터도 있고 큐레이터도 있고 에이전트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있고 다 있어요. 전문가들 양성하는 학교도 있고. 한국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몰라, 있겠지. 그러나 아저씨가 아는 지인들한테 묻고 그런 게 있냐? 한국에 가르쳐준 대학이 있니? 그런 과가 있니?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까가 되게 궁금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걸 왜 가르치니? 학교가. 회사가 요구하니까. 그래서 디자인과 들어가면 졸업하기 전에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 있대. 어이가 없어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데 디자이너가 어떤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나 작품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그걸 평가하는 거지, 무슨 자격증이 있냐 그랬더니 뭐 ACE, ACS, 뭐 ST, 뭐 여러분들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은 알 거야. 그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취업이 잘 된대. 그래서 아저씨가 그 자격증이 뭔지 한번 알아봤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어도비의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평가해서 주는 인증시험이에요, 인증시험.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렇게 시험 보고 등수 매기고 하는 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그런 습관에서 못 벗어나나 봐.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저씨가 지금 다루는 프로그램이 한 열 몇 개가 넘는데, 어도비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도 어도비 프로그램 쓰는 거고, 이거 편집, 자막, 편성, 구성, 음성 편집, 업로드 전부 아저씨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익혀지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얻어서 몇 번 작업하다 보면 내게 최적화되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익혀지게 되더라고. 아저씨 천재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도 한 3, 4개를 아저씨가 지금 쓰고 있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 아예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고.
나중에 다 보여주겠지만 지금 아저씨는 컴퓨터가 있기 이전 시절의 기술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저씨가 이렇게 외부에서 의뢰하거나 외국 애들하고 이렇게 실력을 견주거나 아니면 박람회 나갈 때 빨리 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할 때는 이건 옛날 방법이 아니라 다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빠르게 기본적인 자료나 설계도를 뺀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뭐 팝업 만드는 것도 패턴 만드는 것도 컴퓨터를 쓰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그 비행기 종이 비행기 만드는 거나 종이 글라이더 만드는 것도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본 애가 개발한 게. 그 프로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 종이 모형 설계할 때도 일본 애가 개발한 거하고 3D 맥스하고 캐드 쓰고 있고 다 컴퓨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저씨는 그런 컴퓨터 이전 세대의 기술들을 발휘하고 응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익히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익히는데 굉장히 적응하기 빨랐고 아저씨는 여지껏 뭐 학원이나 이렇게 학교에 가서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아저씨 스스로 그냥 독학했고 책방에서 책도 안 샀어요. 그냥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익혔고 혼자서 그냥 이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아저씨가 지금 어도비 프리미어 쓰고 있는데 그 프리미어도 그냥 뭐 한 이틀 그냥 이렇게 만져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혼자 편집하고 다 하는 거고. 지금 이런 걸 대학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처럼 무슨 해외 활동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걸 한국에서 과연 누가 쓸까? 그럼 결국 한국에서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남아있는 디자인 회사라고는 아주 한정적이고 소수고, 또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의뢰하는 모든 제품들의 어떤 디자인이나 자기들 행사, 광고, 뭐 영상 사업 이런 쪽에 필요한 디자이너들도 다 자기 식구들이 있고, 어?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 자동차 디자이너도 우리 한국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영국이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중국 애들이 카피해서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 디자이너들의 원료는 전부 영국 애들, 프랑스 애들, 유럽 애들이고 응? 그럼 우리 한국 그 디자이너들은 외국에서 기껏 공부해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이제 학교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 회사 차려가지고 이제 기업체들로부터 나 이런 대학교 나왔어 그래서 자기 프로파일 가지고 오더 따가지고 일해주고 있고 그 일하는데 부족한 자원들을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대신 시키고 경험시켜준다 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학교는 대학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부 사회와 연결돼 가지고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저씨가 통계청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술대가 몇 군데가 있고 디자인을 취급하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지 뒤져봤는데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세상에나 취업률이 가장 앞에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취업률이 어느 학교가 가장 우수한가를 평가해 놨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가 학문을 연구하고 갈고 닦고 발견해내고 발표하고 해외 여러 그 지식인들과 경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장이 아니고 그냥 직업학교 개념?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전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첫 번째 묻는 이유는 어떤 대학에 이 캐리어를 쌓아야 자기가 좀 대우를 받고 취업이 잘 되느냐예요.
결국 질문은. 그래서 아저씨가 단도직입적으로 앞뒤 다 자르고 당신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미술인들의 집단의 그 출신 학교, 그 다음에 자기 동문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딱 말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미술은 제껴두고, 왜냐하면 그는 전문적인 분야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냥 제껴두는 이유가 미술을 공부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건 말도 어불성설이고, 그건 정말 학문의 영역이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대중화되기 위해서 17세기, 18세기 그 부유층들과 그 기득권들만 영유할 수 있었던 그런 건축이나 장식이나 조형이나 이런 미술이 현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된 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미술은 뗄 수가 없는 거고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등록금 벌어먹으려고 정적서 늘리려고 전부 쪼개놓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디자인, 건축, 산업, 광고, 제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출신 학교의 후학이 아니면, 후배가 아니면 취업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취업은 됐다 할지라도 진급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한 5년, 10년 일하다가 나와갖고 자기 독창적인 회사 꾸려가지고 막 중소기업이나 그 아래 단계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면서 오더 따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위 사람들하고 알아보고, 또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은 규김 아저씨가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디자인이나 정말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디자인 관련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조사해서 그런 회사 리더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괜찮아요. 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진로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오고 싶은데 좋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난 그게 더 빠르다고 봐요. 그게 빠르죠. 대학이라는 걸 통해 갖고 쓸데없는 2년 또는 4년이라는 시간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투자해 갖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봐야 실제로 기업에서 하는, 대기업에서 하는 행사, 어떤 디자인, 어떤 계약, 뭐 기획 공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저씨가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2000년 이전에는 저 미국에 있는 까먹었다. 그 무슨 회사지? 아저씨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막 처리해 놓을게요.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그 파인아트 스쿨이라고 하는 데를 졸업한 친구들을 우리 기업체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1980년대 우리가 광주항쟁 이후 몇몇 뜻있는 친구들이 미국 파인아트 스쿨을 너무 많이 가니까 밥 먹고 못 사니까 미술 공부하고 뭐 디자인 공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변 학대도 안 돼 있고 대중화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전부 미국 LA로 넘어가갖고 그 파인아트 스쿨을 졸업해서 스펙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도 거기 가갖고 또다시 그 학교를 다녀서 졸업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하는 거나 대기업에서 오더 하나 달라니까 국내 대학 나와갖고서 안 써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해서 온다, 뭐 패션 같은 거 이태리 가고 프랑스 갔다 오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유명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건축, 무슨 공연기획, 뭐 영상, 뭐 미술 관련해가지고 국내 순수하게 졸업해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하여튼 아저씨 주변에는 없어요.
전부 아저씨 주변 친구들은 조금 유럽 계통들이 많아요. 뭐 RCA 출신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프랑스 쪽에 뭐 패션 아트 스쿨 쪽, 그쪽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내 대학에서 국내 학위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역량을 가지고 작품을 보여가면서 오다를 계약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저씨가 볼 때는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대학을 들어가려 하지?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난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나 오늘 대학 나왔다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 없어요. 그런 대학이라도 안 나오면 친구 상대방이 무시하니까. 자기 자존감 하나 세우려고 그런 수천만 원씩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미술을 배우고 디자인을 배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S대 미대나 뭐 여기 신촌에 있는 뭐 H대 미대를 나와도 취업 안 됩니다. 이미 해외파들이 이거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실력 갖고는 택도 안 되고, 아저씨가 알고 있는 어디야, RCA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안 나와? 참, 내 미치겠네요. 이 RCA가 뭐냐면, 영국의 왕립 예술학교예요.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이쪽 출신들이 한두 명씩 세계 최고예요. 미술이나 디자인 관련해서 이 RCA 출신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알아줘요. 여기 학교가 뭐 유명하거나 공부를 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RCA 출신의 학생들이, 출신의 이 애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RCA가 유명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그건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RC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고 거의 대학원 수준이에요. 대학원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가는 학교예요. 이런 데가. 우리나라 미대 교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가서 학위를 따와야 한국에서 써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저씨가 왜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학생 여러분,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국내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주류 사회라고 하는 것, 디자인 쪽이나 미술을 움직이는 주류 사회는 해외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국내 사람들을 안 쓴다? 그게 아니고, 공급은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아까 말한 3,8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에서 떨어주는 미술 관련이나 디자인 관련 일을 하나 하고 싶으면 3,8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공정하게 자기들이 일거리를 수주할 때 가장 머리 안 아픈 방법이 뭐예요? 그냥 같은 값이면 최고들을 쓰는 거예요. 최고들을. 그야말로 이 바닥이.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술에는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음악이든 무슨 무용이든, 그죠?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미술하고 디자인은 판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 되냐 그러면,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뮤지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중과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쏟아지든 수만 명이 쏟아지든 누가 평가하냐 그러면은 대중들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뭐랄까, 이렇게 양쪽하고 같이 평가를 받더라도 대중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진 사람이 뭐라고 크레임을 못 걸어. 오케이, 내가 쟤보다 실력이 적은가 보다. 깨끗이 물러설 수 있고, 대중이 이렇게 문화를 평가하게 되면 승자도 떳떳하고 패자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대중과 많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중은 전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평가하고 평가르고 순위 나누고 하는 짓을 7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바뀌고 있고, 유럽은 이 미술을 대중들과 함께 하려고 디자인을 탄생시켜서 지금도 해외 여러분들 대학이나 이런 것들 교육기관들 뒤져보면 전부 아트 앤 디자인이라고 돼 있지. 우리나라처럼 페인팅 아트 따로 무슨 스크래처 따로 뭐 이렇게 나누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문을 가르칠 건지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저씨 개인적인 무식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평가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아저씨는 실용주의고 현실주의자예요. 아저씨가 듣고 경험하지 않은 건 말 안 해요. 아저씨 주위에 RCA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MIT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일본 동경대, 중국의 칭화대 이런 친구들이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뭔데, 이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판이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우리나라 미술 디자인 이야기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앞뒤 두서 없이 이야기하는데, 큐김 아저씨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큐김이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욕먹어도 좋아요. 단언컨대 큐김,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이나 미술을 어느 학교를 가서 하겠다? 큐김이 질문한 그 H, Y, J 그 학교 역사도 짧고 그쪽 출신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는 한 명도 없고, 실제로 아저씨가 예전에 무슨 우주 발사 우주선 만드는 디자인 할 때나 이럴 때는 아저씨 회사도 있었거든. 그때 직원들도 전부 해외 유학파 애들, 그런 애들이 디자인 해주고 일러스트 해주고 다 편집 구성해줬지, 한국 출신들은 안 써요. 왜? 데리고 오면 아저씨가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관련 없는 사람들 아저씨 욕해도 좋아요. 또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는 미대 다니시면서 안 그런데? 아저씨 말이 틀렸는데 하시면 영상으로 충분히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환경을 갖게 되고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세요. 한번. 응? 아저씨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큐김이 첫 번째 질문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미대나 디자인 학교를 나와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큐김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대한 예술가로서 존경받으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싶으면 한국 학교를 택할 게 아니라 당연히 외국 학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조사한 것 같아요. 프랑스 쪽을 바라본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국비로 전부 운영이 그거는 이제 국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유학하는 곳에서 자꾸 이 프랑스 쪽 그 대학들 미대들을 막 추천해 주면서 등록금 없다라고 꼬시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고 수업료가 따로 있어요. 있고 한국 애들이 저 2000년대 후반인가 아저씨가 프랑스 쪽에는 친구가 없는데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아시아 쪽에 애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정적수를 갖다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 자기네 자국 학생들에게 정해진 정족수 말고 이제 유학 오는 애들을 위해서 이제 또 수업 인원수를 갖다가 정해놓는데 아시아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줄여놨어요. 그래서 입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등록금만 없을 뿐이지 수업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은 이 불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들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다가 중도에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이유가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어가.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자취하고 워킹 홀리데이처럼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니고 하는 게 등록금만 없다 뿐이지 수업료 거기서 숙식하고 용돈 쓰고 밥 먹고 하는 거 따지면은 한국의 몇 배입니다. 몇 배. 그럼 도대체 나는 디자인 쪽이나 미술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밥 벌어먹고 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고 하는 이런 RCA 출신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하고 같은 인맥을 갖고 있거나 그런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런 미술 디자인 판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회 단체하고 함께 활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얘네들은 기업체 일 따먹고 뭐 시나 구나 나라에서 하는 뭐 행사들 따먹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아저씨가 미술을 전공한 졸업한 친구들이나 디자인을 전공해서 졸업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가 학교를 다니면서 충전했던 프라이드를 저 한강에다 갖다 던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담벼락에 네 작품 남기더라도 그 짓이라도 해라. 그 다음에 시민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너희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라.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내가 창작해내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중으로부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작품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파인아트를 했어도 혼자서 커다란 캠퍼스에 무슨 대도 않는 거 그려놓고 무제로 해서 갤러리에 걸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사줄 줄 몰라도 차라리 대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홀로 사는 우리 싱글족들이 그래도 당신 그림이라도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온화한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싸게 팔으란 얘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대중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대중화되는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허황된 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저씨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들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길거리에서 아저씨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용돈을 벌어 쓰는지도 보여줄 거고 아저씨는 주둥아리에 떠드는 사람들 싫어해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가세요. 그렇지만 큐김이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 싶으면 그걸 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큐김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아저씨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까를 완벽하게 결정지은 상태가 아니라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최고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어를 공부를 해서 뭐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맨 캐나다, 호주, 뭐 미국 그럴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봐야 한국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써먹을 수 있는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거를 갖다가 투자하고 써먹을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 개발도상국 쪽을 쳐다봐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같은, 필리핀은 좀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하고 필리핀, 왜 이렇게 헷갈리냐.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은 아저씨가 볼 때 그쪽 문화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나 아니면 미술 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소위 말해서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어요. 이런 한국의 좁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해요. 이 사람들. 그래야 먹고 살아요.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큐김이 말하는 게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많이 보세요. 많이 다니고. 그리고 계획을 큐김처럼 내가 영어를 배운 다음에 돈을 얼마를 모아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뭐 어떻게 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100% 실행도 안 되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아저씨가 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언어는 필요 없어요.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저씨가 장담할게요. 대화는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눈으로 하는 거지 유창하면 좋긴 좋겠죠. 아저씨는 20년이 넘은데도 아직도 통역사가 통역을 해요. 대화 못합니다. 그래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딱 300만 모아서 중고 자전거 하나 사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200만원 다 쓸 때까지 돌아다니세요. 아무데나. 그냥 마을 한 곳 정해서 그쪽에 자전거 받쳐놓고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봐도 좋고, 응? 그쪽 생활하는 문화에 가서 하늘 색깔은 어떤지, 나무의 모습은 어떤지, 집의 모습은 어떻고, 저 사람들이 쓰는 색감은 어떤지, 어떻게 배치를 해놨는지,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오세요. 관찰. 여행은 깃발 들고 여러 명이서 무슨 유명한 뭐 먹자골목 돌아다니고 이런 게 여행이 아니고, 아저씨가 말하는 여행은 한 곳에 가서 책을 보고 오든 그 동네 주민 꼬마하고 사귀고 오든 그런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전거를 타고 일본에 가서 2박 3일이든 어느 곳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자전거를 타고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큐김은 갈 수 있어요. 큐김이 말하는 대로 영어를 배운 다음에 돈을 모아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그쪽에 가서 일하면서, 그거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실행을 했고 실패를 봤고 성공한 친구들도 많죠. 큐김은 아저씨 말대로 하세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엄청난 시간과 허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노력 안 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큐김이 설정해 놓은 돈을 준비를 하는 기간, 그 기간이 되면 그만두고 중고장터 같은 데 보면 자전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10만원짜리든 얼마짜리든 중고 하나 빼서 부산에 가세요.
거기서 페리어에다 자전거 싣고 일본 넘어가가지고 그냥 지도 펼쳐놓고 한번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찍어서 그쪽 마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있다 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든. 응? 그게 첫발이에요. 그걸 하시면 휴게임은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걸 더 추천해요. 그러면서 남들은,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사회가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조급하죠.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봐야 이 친구들은 사회에 짜여진 그 규범에 따라 움직이다가 35대에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자기 진로 찾고 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아저씨 주변에도. 휴기면 20살이잖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저씨한테 질문했다는 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지금. 남들 그런 사회 규범에 맞춰가지고 발 맞춰서 줄 서서 가는 애들보다 규김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런 메일을 써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멘탈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멘탈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은 오로지 수능 보고 대학 가야 하고 이 사회가 짜는 규범대로 가야만 마음 편한 애들이에요. 절대로 도전하고 리드할 수 있는 멘탈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장담합니다. 규김의 이런 적극적인 질문, 호기심, 자기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떠올리면서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에 잊지 않고 실행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하면 휴김의 친구들은 35살 돼갖고 다시 배우고 취업처 알아보고 헤맬 때 휴김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아저씨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저씨가 규김이 원하는 확실한 대답은 해줄 수는 없어요. 규김이 아저씨가 정해준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아저씨 말대로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거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규김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생각이 옳은데 방법만 조금 바꿔서 아저씨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규김이 미래에 우리 한국 대학 어느 대학을 갈까 재수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런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 아저씨는 훨씬 유익하고 규김한테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한국 대학에서 전해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으로 몸으로 익혀질 것이다. 장담합니다. 만족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규김 사랑합니다. 아저씨는 지켜볼게요. 아저씨의 수많은 우리 그 아저씨 팬들이 있고 가장 어린 것 같아요. 20살이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있구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우리 한국 시스템에 적응해서 공부하고 시험 치기 바쁘고 아저씨는 답답하죠. 이 부분도 나는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연령을 15세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과정이 고등학교로 와야 돼요.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은 재편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금 아까 아저씨가 말한 뭐 대학에 우리 한국 대학에 있는 뭐 게임 뭐 멀티미디어 콘텐츠 뭐 보석 가공 시각 실내 제품 뭐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만큼 IT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는 민족이에요. 앞으로 영상사업, 스마트화된 이런 영상사업 분야에 많은 직업군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그런 쪽은 아저씨 영상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아저씨가 어느 쪽으로 자꾸 듣도 보도 못한 직업군을 이야기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도 두고 한번 보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지게.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우리 저 대중들은 지금 저쪽을 쳐다보고 가고 있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영상에 익숙하고 핸드폰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런 팁만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술하는 아저씨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저 갤러리를 저 임대받아 가지고 며칠간 자기 작품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큐레이터들 통해 가지고 뭐 구경 오세요, 작품 사주세요 이 짓거리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외국 애들은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웹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작품들을 올려놓고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아예 가격도 그냥 본인이 책정해 가지고 기본 가격 딱 써놓고 그래요. 그렇게 산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사동이니 강남이니 갤러리 빌려갖고 전시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 봐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데 갤러리 가지도 않아. 왜? 핸드폰으로 보면 더 멋지고 뭐 훌륭한 작품들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고 다 핸드폰으로 정보들 받는데 뭐. 근데 외국 애들은 그런데 핸드폰에서 이렇게 파인아트 뭐 미국 그러면 미국 작가애들 쫙 올라와요. 유럽 애들 쫙 올라오고 지 작품들 다 전시해놓고 언제든지 뭐 몇 호짜리는 누구든지 살 수 있고 요거는 팔 수 없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다 써 있어요. 다 그렇게 자기 그 프로파일을 갖다가 마련해놓고 아예 대놓고 이 웹을 통해 가지고 내 작품을 홍보하고 사달라 하고 자기 팬들을 모으고 팬 관리를 하고 그걸 외국에서는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그 에이전트들이 실력 있는 미술이나 디자인 애들 갖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매니지먼팅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내지도 않고 그런 회사가 있지도 않고 아이씨 그런 거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아저씨는 그래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니까지 게 뭔데 그냥 니까지 그럼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난 나대로 먹고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판단한 걸 이야기할 테니까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규김 화이팅 하시고 아저씨 대답이 시원찮았으면 또 얘기해요. 그래서 아저씨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몇 천만 들여가지고 미술대나 디자인 대학교 재수해서 갈까요? No. 여행하세요. 자전거 사가지고 가까운 일본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2박 3일 있어 봐요. 그리고 한국에 와요. 또 모아요. 해답이 안 떠올라요? 또 가세요. 그것만 반복하죠. 얼마 되지도 않아. 백값도 얼마 안 비싸. 아저씨가 크게 생각해서 저 300 모아라 그랬지. 돈 100만 원만 돼도 일본 갔다 옵니다. 자전거 끌고.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꼼지락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고. 규김 화이팅. 안녕.